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의 월가이드 시간,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초반 흐름은 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듯 싶었지만 막판에 이제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 네네. 막판에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면서 좀 엇갈린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주시장이 좀 흘러내렸고 네. 거의 똑같습니다. 좀 어저께도 그렇고 장중에는 버티다가 흘러내리는 모습, 오늘도 똑같이 막판에 좀 한 0.34% 정도씩은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떤 뭐냐면 어떤 시장의 힘보다는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누군가 좀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 악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악재라는 것이 제가 뭐 주식에 대한 주식시장의 얘기가 아니라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분명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백신도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뭐 곧 된다 그러고 오늘 지난번에 모더나 94.5라니까 오늘은 우리는 뭐 95다, 96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직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지금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좀 걱정거리들이 좀 있다라고 일단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막판에 그리고 매도세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늘 나스닥이 한 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덜 빠진 거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때문에 지금 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S&P 500, 다우지수도 오늘 1% 가까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러셀 2000은 어저께 하더라도 플러스 나면서 러셀 2000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인데요. 오늘 러셀 2000도 예외 없이 0.7% 내렸습니다.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핑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여하튼 유가도 좀 버티는 거 보면 이렇게 아주 크게 걱정거는 없지만 하여튼 금값 오늘 상대 좀 더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1개 섹터 오늘 뭐 다 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재는 분명히 늘 있지만 백신입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우리 현실에 와 있지는 않지만 백신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잇따르고 있죠. 파이자랑 바이온텍이 먼저였고요. 또 모더나가 했고 오늘 파이자가 다시 한번 최종 결과를 냈고 이것뿐만이 네. 아닙니다. 많은 곳이 또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인데요. 이분이 특이하게 지금 현직 장군입니다. 장군. 장군 출신이군요. 아니, 군입니다. 지금 현직. 지금 현직. 네, 근데 저는 모르니까 네. 에드머럴이라니까 진짜 장군이거든요. 네. 장군인데 지금 현직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미국이 백신이라는 거 기대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화요일자 약간 줄어든 것 같지만 16만 1,000명이고요. 7일 평균을 보면 15만 7천 명. 15만 7천 명 하면 지금 또 일주일 전 대비 22% 올라가면서 차상 최대의 평균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WHO에서도 사실 네네.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네. 지금 현재의 확산세는 좀 막아내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목표도 내년 하반기에 국민들한테 마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전까지.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남아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맞출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계속 지난주부터 미국의 언론 보여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보잉이 약속대로 약속된지 모르지만 예정대로 FAA에서 운항 재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또 상승하다가 지난주부터 이게 4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뉴스 나니까 오늘 또 좀 주가는 또 결국은 또 소폭 마이너스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네, 뭐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아메리칸 항공은 이미 한 벌써 2달 전에 이걸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연말에 운항 스케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737 맥스가 들어가 있고요. 유나이티드랑 사우스웨스트는 내년 스케줄에 이제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증권회사는 아직까지 많은 어떤 커뮤니티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737 맥스의 신규 항공기 인도가 이제 내년부터 재개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제일 먼저 발빠르게 한 곳은 베어드 증권이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이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 기존 135에서 300달러로 올렸습니다. 300달러는 지금부터 거의 한 7, 80%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내일이나 오늘 중에서 많이 레포트가 좀 코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봐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잉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타겟이 이제 3분기에 이익이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사상 최고가를 직행했는데요. 실적이 아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6달러가 전망됐었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다시피 2.79달러가 지금 나왔고요. 매출도 컨센서스가 209억 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226달러가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이 모두 상회를 했네요. 네,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지금 2.57달러 예상됐었는데 2.91달러.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10% 정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반영돼 있다고 보면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아직 크게 움직이는 거는 아직 없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까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한 거죠. 엔비디아는 워낙 매출이 전년 대비 뭐 80%다 뭐 네. 워낙 많이 좋을 건데 이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엔비디아도 항상 대표적으로 약간은 좀 겸손하게 가이던스를 얘기한 쪽이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좋았지만 주가 하락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시장을 뒤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그 요인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국내 확진자 수도 300명을 넘어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것 같고 3차 확산에 대한 우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가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대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입원 환자 수는 뭐 7만 몇천 명, 6천 명 하면서 사상 최고.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병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타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유럽은 그나마 지금 벌써 한 보름 전부터 해갖고 좀 먼저 지금 락다운하는 곳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00만 명당 확진자 수의 유럽과 미국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유럽은 위에 여전히 많지만 위에서 조금 꺾였네요. 피크 찍고 네. 좀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뒷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양책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들 지금 서로 그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냈지만 상원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게 되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분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완전 지금 의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차일디시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맞아요. 철없는 행동이다. 네, 그 철없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만 나오고 주시장에 내년에 좋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좀 뒷목을 잡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뉴욕시에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오늘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공립학교고 사립학교는 자기네가 결정하겠지만 일단 전면적 온라인 수업 하니까 그만큼 걱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줌 비디오 같은 것도 오늘 약간씩 반등하고 펠라톤 이런 것도 반등하고 넷플릭스도 그냥 반등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런 흐름이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 회장은 오늘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그 여행 수요, 항공 수요가 50%밖에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거지 영원히.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일들은 다 가죠. 어딘 갈 수밖에 없겠죠. 출장이 줄어든다더라고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굳이 갈 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재택근무하는데 어딜 누구 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볼게요 하고 컨퍼런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되는 세상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시장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값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면에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최근 들어서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썼나요? 네, 이런 게 지금 다 같은 사슬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달러는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이 달러라는 게 결국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도 다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약세인데 지금 강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보면 위안화가 지금 강하거든요. 위안화가 강하죠. 그 왜냐하면 중국은 어찌됐건 먼저 코로나를 겪었고. 퍼졌지만 먼저 좀 회복한 나라고요. 네. 지금은 다시 또 코로나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가 그나마 안정된 거는 아시아 국가들. 중국, 한국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제3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화폐가 지금 상당히 강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돈을 더 풀더라도 지금 빨리 정치권에서 해갖고 부양책도 줘서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주가는 좋지만 경제는 지금 아직 재미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반대로 올라가면 금값은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은 이미 올해 엄청 올라갔고 안 빠진 것만도 다행인데 지금 제가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갔고 오늘 18,3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2017년 말이 최고치 갔다가 좀 종가로 지금 현재 가격이 18,000 조금 아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감은 지금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주가는 올라가고 좋아하신 많고 뭐 그렇겠죠. 특히 오늘 갖고 계신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3대 지수는 이틀 동안 재미없지만 많은 소위 테슬라 주주분들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요. 춤 췄죠. 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다 다르지만 냉정히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말해 주셨듯이 오늘은 10%대의 상승폭을 연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일단 상당한 기대감을 몰아주고 테슬라가 이제 꿈과 희망이 아닌 정말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평가는 그 S&P 500 다시 말씀드린 S&P 500은 흔히 얘기해서 정상기업, 정상적인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딱 그 정도 느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른 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아담 조나스란 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업계에. 이 테슬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담 조나스란 테슬라 전문가인가요? 뭐 전문가는 많죠. 저는데 네. 아담 조나스의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보면 탄력적인 시각의 변화. 그리고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있었으면 이분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당하고 욕먹고 그랬을 건데요. 네. 이분이 오늘만 보면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5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540달러에 많은 분들 지금 500달러인데 540 이러지만 이 미국 업계에서 540면 엄청 높은 겁니다, 지금요. 월스트리트. 테슬라 대비 평가. 네, 월스트리트의 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근데 이게 오늘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순한 자동차 세일하는 회사로만 보면 턱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 기업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단순한 하드웨어로만 봐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가 엮여지면서 네트워크까지 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물 인터넷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자동차 인터넷을 여는 정말 새로운 기업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에는 오늘의 목표 주가에는 네트워크 서비스도 들어가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들어가고 보험 사업까지 모든 걸 녹여하는 가격이 이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만 파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 얘기는 틀렸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2019년 5월 22일 날이요. 기본 목표 가격을 230달러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230달러. 1년 반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게요. 현재 시세로는 56달러를 제시했었고요. 그날이요. 최악의 경우에는 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0달러까지 네, 갈 수 10달러 있다. 제시했던 사람이고 틀리셨네요. 네. 금년 6월에도 네. 금년 6월에도 120달러 제시, 120달러. 그러니까 그만큼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분인데요. 사실 그 루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루머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벅시에스웨이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다는 루머가 지금 파다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네. 근데 이게 근거가 뭐냐? 근거는 확인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그 벅시에스웨이가 지금 9월 3분기 주식한 변동상을 보고 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 테슬라 없지 않았나요? 없죠. 없는데 벅시에스웨이가 예외를 신청해갖고 예외를 허가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있는데 내 다 끝나기 전에 공개를 안 하겠다는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럼 너무 이제 비공개적인 그런데 이게 네. 너무나 시장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규정이 있는데 수주 안에 결론은 발표를 할 겁니다. 수정 네, 네. 보고서를 낼 텐데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2011년에 IBM을 샀을 때도 있겠고요. 2015년에 필립스 66라는 회사를 샀을 때가 있거든요. 규모는 지금 얼추 한 100억 달러 정도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야 지금 이게 지금 이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버핏이 지금 이걸 사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버피동이 머스크의 목을 조르고 예전에 있어요. 엄청 네. 비판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이게 그 확률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는 있다라고 일단 모셔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 그림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업혀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한 또 레벨을 더해지 쉽지는 않을 것 그쵸.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그래서 오늘 약간 다른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서 마지막 마감하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이 여전히 엄청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어쩌고 S&P 500이 돼서 들어가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 소나 웰스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조언을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네. 이게 Don't get carried away. Debates on Tesla's value are more heated than the last election. Get carried away가 무슨 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Get carried away는 이제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저는 흥분하지 말고 뭐 이렇게 제작진에서 쓰신 네. 것 같은데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도 않지만 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영화 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는 정신줄 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전 그런 뜻으로. 정줄 잡아라. 네, 정신줄 잡고 있어야지 흔들거리면 다 너희들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오늘 조언은 테슬라를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본인이 사고 싶고 좋아하면 계속 갖고 가지 쓸데없는 논쟁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에도 흔들리는 거는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 갖고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거에 환몰되는 여러분들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조언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좋은 또 조언이었습니다. 이 태맨을 기도했던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과 테슬라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